사실 코칭이라는 이야기는 낯선 용어는 아니에요.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스포츠에서 코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사실 세계적으로 이 한류 열풍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코치도 사실은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한국말에 눈치 코치라고 하면서 이미 코치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상황이고요. 농담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제 조금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수수 코칭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다른 곳에서 다루고요. 그래서 코칭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어디까지 사용해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는 코칭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소통 문화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볼까 싶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해 보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지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사실, 교회 교육을 고민하면서 코칭을 접하게 되었어요. 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면 육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2003년도부터 이제 코칭을 접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누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QR코드를 하나 만들어 뒀었는데요. 이제 조금 저도 이제 코칭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좀 올려본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이렇게 찍어서 보시면 혹은 아니면 유튜브에 정요섭 코치라고 쳐보면은 이제 이런 오늘 혹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조금 아쉬웠던 이야기들이 나누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이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그러면은 좀 3번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놀이 코칭, 코칭하든 놀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코칭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까? 라고 하는 차원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코칭이 뭐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코칭을 할까? 그러면서 놀이와 코칭을 어떻게 연결해서 재미있게 코칭을 해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은 땡땡땡 시대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빈칸에 여러분 어떤 단어를 집어넣으면 지금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땡땡땡 시대. 사실 지금 같은 시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전에도 없었고 또 후에도 없을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과학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소의 힘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여전히 공존해요. 그러면서 배를 타는 것 같지만 조용히 잔잔한 무리를 걷는 것 같기도 하다가 때로는 이 급류에 휩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은 시대의 아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나름대로 이제 학자들이 혹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3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하면서 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4차 산업시대를 표현하기를 국화의 시대다. 그래서 이 변동이 심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함이 이 혼전해 있는 이 시대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문명이 갈수록 또 뭐가 분명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문명이 발달할수록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편리해지는 게 있는데 여전히 어렵다. 그런데 이 시대를 쭉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 AI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 전에도 없었던 이 코로나 코비드19라고 하는 이런 시대로 말미암아 팬데믹의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더니 세대 갈등, 세대 차이 이런 이야기가 심지어는 이제 밀레니엄 제너레이션으로 MZ세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랬더니 MZ세대에 반해서 너희만 그러냐? 우리도 있다라고 하면서 패러니얼 세대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면서 이 도무지 이 안에 참 다양하고 복잡하고 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갈수록 익숙하고 뭔가 잘 알아가고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서는 내가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고 모호하고 힘들어지는 이런 세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를 한 가지로 아무리 기술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낙후되어 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정의 내려보기를 변화와 혁신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어떤가요? 불과 얼마 전에 선교 사역을 해왔던 내 방식, 내가 옛날에 알던 방식으로 선교를 여전히 해나가려고 하는데 무언가 잘 안 맞는 듯한 느낌. 내 목회 현장에서도 옛날에 내가 배웠던 대로 하려니 무언가 잘 안 맞는 느낌.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고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시대 앞에서 여러분 변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신나는 일인가요? 혼나는 일인가요? 점점 문명이 발달되는 게 기대되고 설레는 일인가요? 부담되고 왠지 어색한 일인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누구나 다 쓰는 세대가 되었어요. 스마트폰을 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새로 갈아야 돼요. 만약 돈에 대한 걱정이 없다, 뭘 새로 스마트폰을 사도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을 새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신나는 일인가요? 혼나는 일인가요? 야, 새로운 휴대폰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되는 일인가요?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젊은 친구들에게는 야, 새로운 휴대폰이 생겨가지고 신난다라고 하는 일인데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는 뭔가 하나 새로 바뀐다라고 하는 게 부담이 돼요. 물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은 뭔가 이거 새로운 바꾸어서 좋은 거를 준다라고 하는데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옛날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부모가 자녀들,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새로 장만하면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나요? 젊은 친구들에게 오히려 물어보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력이 이 연배가 높다고 반드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조금 모호한, 조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더 잘의 시대라고 표현해 봅니다. 더 잘해야 된대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와서 다 마무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2021년도 작년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그 전에 2020년도보다 더 잘했던 것을 손꼽아 보라면 어떤가요? 2020년도에 비해서는 2021년도는 이런 거 더 잘했어요. 라고 하는 거 꼽아보라면 아마 손에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돌아보니 어때요? 그걸로 충분한가요? 그래서 2021년도의 실력으로 2022년도를 살면 충분한가요? 어느새 컴퓨터가 발달하면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고 기계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잘해왔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마침표를 찍었던 일들조차도 올해 지나면서 더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작년에 했던 것이 올해 그걸로 하려고 하니 모자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서 아니야 그래도 더 잘하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혹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야 옛날에 했던 거 가지고 머무르지 말고 더 잘해야 돼 라고 내 안팎에서 우리에게 요청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이 다 이루었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있지만은 돌아서면 더 잘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사실 더 잘하고 싶어요. 요리도 더 잘하고 싶고 누군가 대화도 더 잘하고 싶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을 더 잘하고 싶어요. 가끔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청년 선교사님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의 고민이 이게
어학이 잘 안 된다. 언어가 잘 안 된다. 만약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후배 선교사가 와가지고, 선배님, 선교사님, 저 이렇게 현지어를 좀 더 많이 잘해야 되는데,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만약에 요청한다면,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후배를 돕고 싶으실까요? 그냥 기도하면 될까요? 더 많이 기도해. 혹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돼.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좀 더 현지인들하고 자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봐. 혹은 현지 드라마를 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내가 배워왔던 노하우를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면 후배 선교사는 때로는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던데요. 라고 하는 이런 평상시에 우리 대화의 패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내가 그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평상시에 대화하는 이런 패턴들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좀 다르게 해본다면 어떨까 하는 이게 있어요. 더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했을 때, 자, 우리 선교사님들 혹은 목사님들 혹은 이 함께 참여하시는 이제 우리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올해 더 잘하고 싶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나 잘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고민이 있다면 제가 던지는 이 질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정말 잘하고 싶은 게 뭘까요?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은 거 혹은 해결하고 싶었던 게 뭔가요? 그것을 더 잘하게 되었다. 더 잘한다.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어떤 모습을 보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알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죠. 그 모습은 지금의 내 모습하고 어떤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나? 차이가 나는 한 가지는 뭔가요? 잘하고 있구나와 지금 내 모습에서 차이 한 가지는 뭔가요? 이런 변화를 위해 한 가지 도전을 해본다면, 과감하게 도전을 해본다면 어떤 걸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걸 지금 당장 시도해 본다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써야 하는 나의 한 가지 힘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마침내 그래가지고요, 정말로 내가 이게 다 이루어져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런 잘하고 있는 내 모습을 만나게 된다면 내 모습 중에 어떤 게 자랑스러울까요? 자랑스러운 나의 한 가지. 잠깐의 이런 질문의 패턴이었지만 오늘 제가 던졌던 이 질문에서 혹은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 안에서 발견하는 의미 있는 점 한 가지가 있다면, 의미 있는 발견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자, 한번 머릿속에서 잠깐 나누었던 대화를 정리해보죠.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만약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나름 제가 질문을 하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셨을 것도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랬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 사실 내 평상시에 나누는 대화의 패턴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평상시에는 정보를 주고 답을 주고 뭔가 이렇게 기꺼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이 되고 싶은 상황인데 사실 여기에서는 도움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정보를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런 패턴의 대화를 했더니 뭐가 다르다. 어,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힌트가 생기고 뭔가 정말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네 라고 하는 패턴들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지금 코칭에서 나누는 대화의 한 가지 흐름의 패턴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두 가지 패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변화하고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곳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삶이 있어요. 몸부림을 쳐보는데 이것 때문에 한계를 만나고 때로는 정말 힘들어요라는 이런 삶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보겠어요라고 도전하는 삶의 이런 패턴들이 있죠. 자,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하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 이 사람을 도울 때 어떨까요? 도우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자전거를 배우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요. 자전거를 잘 타고 싶어요. 고민하는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할 때 만약 이 이야기를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와 대화를 한다면 컨설턴트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까요? 혹은 상담가는 어떤 패턴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게 될까? 멘토는 어떻게 풀고 교사는 어떻게 풀어가게 될까? 사실 둘 다 변화와 성장, 지금 자전거를 잘 못하지만 자전거를 잘 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나름대로 도움을 제공하려고 할 거예요. 컨설턴트는 아마 가진 비용과 뭐 시간들을 계산하면서 그 비용에는 그 예산에는 이런 자전거가 어울려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싶다면 MTB를 탈지 로드 자전거를 탈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방법들 혹은 자전거를 배우고 싶을 때 취미인지 전문가반인지에 따라서 학원들은 이런 게 있어요라고 하는 어떤 대안들, 해법을 제시해 줄 것 같아요. 만약 상담가와 이야기를 한다면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자전거를 더 잘 타도록 돕고 싶지만 혹시 이분에게 발목을 잡는 옛날 어떤 트라우마가 있진 않을까? 마음의 상처들은 있지 않을까? 갑자기 왜 자전거를 이야기하는 걸까? 이게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이야기로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멘토는 자전거?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한 수를 보여주고 좋은 자전거 고르는 법, 그 커브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시범을 보이고 한번 타보게 하고 점검해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우스갯소리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면 된대요. 성적에 반영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다 배우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선생님은 자전거에 관련된 지식들, 자전거의 유용성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배우고 또 실습하는 것들도 이렇게 같이 점검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코치는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 친구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까? 그러고 보니까 각각의 전문가의 영역들이 무언가 변화 성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도와주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방금 이야기했던 코칭이나 상담이나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이 모든 것들은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서비스 분이라고 하는 거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코칭이 맞는 건 아니지만 코칭, 멘토링, 교육, 상담, 컨설팅 다 상대방이 변화하고 성장하지만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가가는 방법과 풀어가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컨설팅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개인이나 조직이, 기업이 더 잘하고 싶어요라고 했었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라고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를 드러냈으니 컨설팅은 뭐에 중점을 하게 될까요? 해법과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요. 상담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상담은 개인과 조직 간의 과거의 어떤 경험들 속에 있었던 상처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이게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유와 회복으로 접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육은 개인이나 조직이 이런 것을 당신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학습과 훈련을 반복하는 이런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멘토링은 어떨까요? 잘하는 사람들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겐 2%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 부족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를 통해 배우라고 하는 지혜와 경륜을 채워갈 수 있도록 나처럼 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코칭은 뭘 드러내고 어떤 것을 강조하게 될까요? 사실 코칭은 문제나 상처나 어떤 뭔가를 해야 할 것,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에게 조금 더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코칭은. 그러다 보니 존재를 드러내다 보니까 이 존재로 말미암은 선택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걸 잘하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내 마음속에서 왜 이게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지으신 나, 본래의 내 속에 있었던 내 속사람의 존재감을 경험해보고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 진짜 나로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진짜 나로서 책임을 지는 과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처의 치유가 일어나거나 학습과 이 훈련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변화와 성장하는 이 모델을 위해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 개인적인 모델이긴 하지만 인식과 반응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식한 만큼 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기에 잠깐의 강의였지만 저 어떤가요? 제 강의 들을만 한가요? 이 강의를 하는 저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죠? 그 방금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바로 내가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라고 인식이 떠오르는 거죠. 예를 들어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 편안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를 재미있는 사람, 편안한 사람처럼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 강의가 딱딱하고 재미없고 깐깐하고 막 너무 치밀하고 논리적이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아마 저를 굉장히 깐깐하고 치밀한 사람처럼 대하는 반응을 보이게 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삶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내가 대했던 행동, 반응만큼 결과를 얻게 되는 이런 삶의 패턴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전과 다른 삶을 위해서 코칭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코칭의 스킬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본다면 조금 다른 선택지 속에서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말,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이죠? 잘 만들어진 경우, 딱 경우에 합당한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안성맞춤이라는 말의 시작이 사실은 안성이라는 지역에서 방자 6이 제품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너클, 이거 굉장히 잘 만들어졌네? 이거 당연히 안성에서 맞춰왔지. 야, 역시 안성에서 맞춘 건 뭐가 다르더라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게 안성 맞춤이 되었던 거죠. 그릇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나 사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야, 딱 안성 맞춤이다라는 말들을 하는 이런 어원의 변천사가 있었죠. 코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봤던 코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선생님의 변형이 아니라 코치라고 하는 헝가리 지역의 도시 이름이에요. 헝가리의 콕치라고 읽어지는 영어 발음으로는 콕스처럼 읽지만 이게 헝가리 발음으로 코치였어요. 그래서 이 코치라는 지역에 뭐가 유명했냐면 사륜 마차가 유명했던 거죠. 마차가 정말 이게 새로 샀는데 잘 만들어두네? 뭐 이렇게 바퀴 돌아가는 게 이렇게 잘 돌아가? 이 코너링이 굉장히 좋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거 당연히
코치에서 만들어 온 거지, 코치에서 가져온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 만들어진 운송 수단이 코치라고 하는 말로 대체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택시를 코치라고 부르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버스를 코치라고 부르기도 운송수단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운송수단으로서의 코치라고 하는 말이 점점 의미의 변천을 겪었던 거죠. 목적지까지 고객을 최적의 경로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좋은 수단에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을 그 목적까지 도달하도록 돕는 사람들을 코치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에는 공부하는 데서, 그 다음에는 운동하는 데서,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커리어, 여러 부분에서 이 코치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죠. 범용적으로 목표가 있고 목적지까지 가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최적의 방법으로, 자기가 선택한 최적의 방법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코치. 그렇게 하는 활동을 코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코칭의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의 존재이다. 우리는 선한 의도가 있다.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해답을 따라 산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성실하다. 우리는 합력할 때 더 위대한 일을 이룬다. 저는 이제 코칭을 연구하고 실제 삶에서 적용해 보면서 이 5가지를 이렇게 정의 내려봤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가요? 우리는 가능성의 존재인가요? 완벽한 존재라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변화하고 성장할 가능성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가능성의 한계를 하나님은 정해두시지 않아서 지금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커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선한 의도가 있다? 아닌데요. 사람들은 죄투성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의 결과와 우리가 가졌던 마음의 의도를 조금 분리하셔서 보셨던 것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안에는 선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선한 의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선한 의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 좋은 방법이 있고요. 때로는 나쁜 방법이지만 우리는 선택한 그것을 해답처럼 살아가게 되어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근원적으로 우리는 성실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선교사님 어때요? 우리 성실한가요? 나는 성실합니다. 이 말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조금은 아직 저는 성실하다고 말 못해요. 혹은 우리 자녀는 어떤가요? 선교지에서 만나는 혹은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성실한가요? 가끔은 한숨이 나오는 이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의 결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시스템 자체가 우리의 뇌, 우리의 심장, 우리의 힘줄, 우리의 근육, 이 시스템 자체가 근원적으로 성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가리켜서 성실의 불성실해가 아니라 건강에 건강하지 않아 고장났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할 때 더 큰 위대한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금 더 이야기를 살펴보면 가능성의 존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도미노 게임을 우리 많이 해요. 도미노는 한번 툭툭툭툭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펼쳐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전에 이 변화와 가능성에 이 물리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사람들은 하던 그대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근데 하던 것을 멈추게 하거나 멈추던 것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힘을 주어야 돼요. 거기에 힘이 더해졌을 때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되고 운동의 힘이 커지게 되는 원리가 가속도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작용과 반작용. 이 힘이 균형을 맞추고 있어서 내가 힘을 쓰는 것 같지만 그 힘만큼 저항의 힘도 일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저항을 뛰어넘으려면 더 큰 힘, 더 큰 변화의 힘이 우리 안에 필요하더라라고 하는데 도미노 게임. 한번 시작하면 뚝뚝뚝뚝뚝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도미노 게임이 예를 들어서
몇 미터까지 갈 수 있을까? 혹은 몇 개의 블럭까지 갈 수 있을까? 세계 신기록을 살펴보니까 한 11km까지 도미노 게임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같은 힘을 지속적으로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도미노 원리에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도미노 퍼즐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가장 큰 도미노 퍼즐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이 안에 도미노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 도미노는 관성의 법칙만이 아니라 하나의 도미노가 블록 조각이 그 다음 도미노 조각에 1.5배씩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작은 거지만 앞에 거보다 1.5배, 그 앞에 거보다 1.5배, 1.5배씩 커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도미노 퍼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1g도 안 되는 도미노 퍼즐 조각이 이렇게 13번째까지 도미노 조각까지 가게 되면은요, 100파운드의 큰 무게를 무너뜨려요. 이 같은 원리로 29번째 도미노 조각까지 쌓게 되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물리학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저는 잘하지 못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미노의 원리, 가능성 발현의 원리라고 하는 것, 지금보다 한참 뒤에가 아니라 딱 1.5배씩만 목표를 잡고서 지금 하는 것보다 1.5배씩만 크게 잡고 진행을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리가 유튜브에 도미노 이펙트라고 하는 것들을 치게 되면 많은 영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사티어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빙산의 이론, 사람들의 행동과 이런 말과 행동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어떤 기대, 열망, 자아, 저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순수한 존재감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때렸던 이유가 뭘까? 폭력적이어서 막 이런, 혹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던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근원에 다른 사람들을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어떤 꿍꿍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조차 그 뒷단에 보면은 때로는 정의롭고, 때로는 누군가를 지키고 싶고, 때로는 공평한 삶을 부르짖는 그 안에 어떤 아주 작지만 선한 의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아빠, 엄마로서 아이, 가정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컸을 텐데라고 누군가의 마음을 그 안에 있었던 깊은 의도를 알아주었을 때 더 뭉클한 감동, 더 깊은 회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선택한 해답을 따라 살아간다. 아주 적절한 예로 우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제가 아무리 살을 빼고 싶다고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 살이 빠질까요? 간절함으로 살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살이 빠지는 건 살이 빠질 무언가 행동을 해야 그 결과로 살이 빠지더라고 하는 거죠. 어학을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간절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 간절함을 담은 어떤 행동들이 있었을 때, 즉 콩을 심었을 때 콩을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원적으로 성실하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시계가 굉장히 꾸준하게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시계를 가리켜서 성실하다라고 하나요? 만약에 시계가 시간이 잘 맞지 않아요. 그러면 너 왜 불성실해 그러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고장난 거죠. 뭔가 에너지가 떨어진 거죠. 그럴 땐 그런 조처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선택해서 행동을 해야 되고 무언가 생각을 해야 되는 우리의 뇌 시스템, 생각의 시스템, 행동의 시스템, 감정의 시스템은 지극히 우리에게 충성적이고요. 성실해요. 다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는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합력할 때 더 위대한 일을 이룬다? 어떤가요? 맞아요.
그래서 합력할 때 더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걸 우리는 시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시너지의 원리를 발견했던 사람은 독일군 장교예요. 그것도 성경에서 발견했던 거죠. 너희 하나가 열을 쫓고 둘이 100을 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가 열을 쫓으면 둘이면 20을 쫓아야 되는데 왜 100을 쫓는다 그러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발견했던 원리라고 하는데, 전투기 하나가 이 1차 세계대전 때 이 미사일도 없고 막 레이더도 없던 시절에 조준경 하나로 기관총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격추시키는데요. 그래서 이 조준경 안에 반경 2.5m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었다라고. 자, 그러면 두 대가 편을 이루어 가지고 공중전을 하면 이 두 대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얼마일까요? 채팅창에 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방금 생각하셨던, 네, 10배.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250m라고 하는 거죠. 2.5m에 10배면 25m를 커버해야 하는데 두 대가 갑자기 100배로 뻥 튀어가지고 반경 250m 안에 있는 비행기는 두 대가 함께 공격을 하면 반드시 격추시킬 수 있다라고. 그 다음부터는 전투기의 양상에 달려서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반드시 2인 1조, 두 대의 비행기가 하나 짝을 이루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고. 지금은 이제 첨단 과학이어가지고 레이더로 다 조준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시너지의 원리는 우리 기도의 삼겹줄, 동아줄 삼겹줄, 기러기, 널뛰기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0과 1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1? 0? 근데 사실 0과 1이 더해지면 파워 버튼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컴퓨터나 이렇게 전기 제품 보면 전원 버튼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그때 이진법으로 기반돼서 나오다 보니까 0과 1로 만들어지는 환상의 세계, 창조의 세계,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온전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무수한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것처럼 서로 함께 했을 때 산술적인 이가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이 역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 코칭은 이제 일반 코칭과 다르게 좀 이렇게도 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내지만 이 모든 것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코칭을 받는 고객이라고 표현하지만 고객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세우게 하고요. 자신이 선택한 절차와 자원으로 자기다운 삶을 경영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코치와 함께 하는 프로세스가 있는 대화. 그런데 크리스찬 코칭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코치와 함께하는 프로세스가 있는 대화라고 좀 이를 내려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칭의 패러다임, 코칭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코칭의 스킬.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사실 제가 코칭을 10여 년을 연구하면서 한 장의 그림에 담은 코칭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로 3박 4일을 때로는 일주일을 때로는 한 학기를 강의할 수 있을 만한 이 그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코칭의 공간과 실행의 공간 속에서 코칭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면서 경청하고 질문하고 메시징하는 코칭의 스킬들을 활용해서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실행 계획을 세워나가고 그 안에서 자기담을 이루어갈지라고 하는 이런 코칭을 나누어 가본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세상에 코칭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코칭을 풀어가는 코칭 대화들도 참 많은데 그 안에서 제가 발견했던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게 하고 그 안에서 그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최적의 계획을 세우게 해요. 그런데 코칭이 컨설팅과 교육과 상담과 기타 주변 멘토와 다뤘던 거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인공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코치와 함께 발견해 보는 것이고요. 나 이걸 정말 원해요라고 했지만 그 원하는 거 보면은 사실 그 뒷단에 의미와 더 큰 중요한 맥락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함께 발견해보고 그렇다면 정말 원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계획을 세워서 실행으로 옮기면서 책임질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인공의 책임을 함께 키워나가는 것. 그러면서 자기를 소진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행하고 계획했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인공이 자기다움, 자기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모든 프로세스가 코칭입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요? 그 안에서 당신다움, 자기다움을 발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죠. 가장 짧게는 세 가지 이야기지만 이 안에서 점점 더 살이 붙어지게 되면 더 풍성한 이야기거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때나 불쑥불쑥 들이미듯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칭을 시작할 준비가 됐는지 상호간의 신뢰감이 형성됐는지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어떤 어웨어니스가 자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주인공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렇다면 첫 번째 징검다리가 완성된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징검다리 정말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단계로 가봅시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뭔가요?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나? 자, 그렇다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목표로 만들어 본다면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정말 원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저기를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실행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지만 지금이 아니라 내가 힘이 한 3배쯤 더 커진다면 만약에 지금 처음부터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식의 확대를 통해서 실행 가능성들을 키워나가는 그러면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다듬어 보는 거죠.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코칭 대화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여정들을 다루는 것.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씩 좀 더 풀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코칭을 말하는가? 코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공유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칭이라고 하는 수수 코칭이라고 하는 것을 놀이랑 연결하면서 보드게임처럼 코칭을 풀어나가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 변하고 성장하고 싶어. 그러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하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하게 될 건가요? 이 이야기를 촘촘하게 구조화시켜 내가기 시작한 게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코칭 모델들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주인공의 삶, 목표가 있는 삶, 계획이 있는 삶, 자기답게 사는 삶,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의 여러 부분들을 다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고민이 있어요. 더 잘하고 싶어요.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전에 발휘하던 문제 해결력의 리더십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사람과 함께하는 코칭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변화와 성장을 더 잘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왜 코칭을 말하는가 첫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